자, 200길의 인생 포차 드디어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전에 이제 방송 때 이제 제가 혼자 주저리 하다 보니까 얘가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드디어 제가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의 손님 가수 우리 일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정이 불타오른다. 누구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되는 일 하나 없고 무너지지만 악으로 깡으로 부딪혀보면 인생의 꽃이 피더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0길의 인생 포차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요번에 2월달이죠. 2월달에 첫 번째 정규 앨범 대차게로 준비해서 돌아온 가수 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너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가 모신 손님이다 보니까 네네네. 전에 이제 물론 이제 PD 블루님도 오셨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일영님께서 최초로 오셨는데 이 포장마차 어떻게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렇게 보셨을 때? 분위기 너무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네. 포장마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요즘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이 멋있게 돼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좀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여기 보시면 저 다 좋아하는데 뭐 네네. 꼼장어도 좋아하고 닭발도 꼼장어. 좋아하고 그냥 살짝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대신에 이 탕수육을 메뉴판이 없는 게 중식을 네. 특별히 이제 어. 중식을 아주 그 맛집에서 네, 탕수육이 나오는 포장마차는 또 처음인데요. 탕수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 live a lifetime every moment when I'm holding you close.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한잔 하면서 저도 또 술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혹시 제가 먼저 한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영님은 어떻게 주량이 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네. 한데 보통 그냥 남들 먹는 만큼 먹고 있습니다. 남들 먹는 만큼이 얼마인가요? 한, 워낙에 한두 병 정도? 네. 일단은 뭐 본인 이제 인사를 들었는데 그 좀 전에 이제 최신곡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네, 네. 한 소절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데뷔 음원은 2018년에 나왔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제 자작곡도 들어가 있고 그래도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제목이 네. 대차게거든요. 네네. 짧지만 잠깐 들려드리자면 네.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뛴다 열정이 불타오른다. 네. 자세한 건 각종 네. 음원 차트에서 네. 일영 대차게 검색해 주시면 나오니까. 예, 여러분 많은 일영 사랑 대차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규 앨범인 거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싱글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노래가 이제 한 곡이나 두 곡 정도인데 이번에 그쵸. 이제 우리 일영님의 정규 앨범은 이제 한 10곡 정도가 꽉 차 있는 네네. 그런 준비를 노래죠. 알차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제 자작곡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네네네. 네, 그렇다면이라고 네. 들어가 있고 대차게도 이제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어땠어요? 이번 곡은 뭐 작업할 때 무슨 좀 애로점이라든지 뭐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작사 그런 가사를 이제 좀 세심히 이제 적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노래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네네. 노래가 너무 신나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지금 이미 봄이 됐잖아요. 그쵸, 오늘도 이제 날씨가 뭐, 너무 좋고 네. 예, 봄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각종 또 이제 행사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대차게가 정말 대차게 좀 행사장에서 네. 불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꼭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잔 하시면서. 네네. 그래서 최근 근황이 이제 그거네요. 여쭤보려고 했던 게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나 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정규 앨범 나왔다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 일영님이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일영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나. 네. 제가 글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이제 내성적이기도 하고 좀 소심하기도 했었는데 전에 했던 일이 비보이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네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춤을 추면서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네네네. 그때부터 좀 비보잉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어.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부터 좀 공연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 형들이랑 네네네. 네, 춤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공연을 다녔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비보이 어떻게 보면 팀 크루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네네.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학생 때 이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실력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끼리 뭐 동아리 개념으로 좀 많이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프로팀에 어떻게 입단을 하게 돼가지고 네네네. 네, 그때부터 조금 네,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친구들을 또 그 따로 이제 또 섭외를 해가지고 저만의 팀을 만들었어요. 아 따로 네. 단장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쵸.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도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좀 팀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진짜 뭐 춤에 대해서는 네. 아 진짜 여기 오늘 포장마차가 아니었으면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지금은 이게 좀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네. 아니 그러면 춤을 쭉 추시다가 제가 사실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제 뮤지컬 네. 활동도 하셨잖아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뭐 그게 좀 연장선상으로 봐도 될까요? 사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춤을 계속 추고 팀 활동을 하다가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아가씨와 건달들 아, 를 크로스오버해서 비보잉이랑 접목시켜서 네네네. 네, 했던 작품이 제 첫 작품이고요. 아, 네, 그 이후로 쿵 페스티벌이라는 작품 아. 되게 오래 했었고 중간에 이제 단막극으로 뭐 청소년들 그런 왕따 얘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도 잠깐 막 했었고 약간 교훈을 주는 네, 유익한. 네. 그리고 이제 네네. 그 파이어맨이라는 뮤지컬도 했었고 네네.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뮤지컬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예, 맞아. 그게 제일 유명하죠. 네. 아마 그 이후에 좀 비슷한 느낌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사실 이제 출연하신 작품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서도 약간 뭔가 이렇게 비보잉 실력을 좀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정통 뮤지컬보다는 넘버볼 퍼포먼스 위주로 아,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난타나 약간 네, 그렇죠. 그 비보잉 들어가는 그런 네, 네. 느낌의 그 작품들을 이제 넘버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사는 없는데 이제 그런 뭔가 의성어나 의태어로 표현을 하고 몸짓으로 좀 많이 네네. 표현을 하는 그런 뮤지컬들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면 사실 그 노래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뮤지컬 배우를 하시다가 정식으로 또 가수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수로 데뷔하게 된 건 어떻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되신 거예요? 좀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장모님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장모님이랑도 술을 좀 자주 먹는 편이긴 한데 네네. 그 하루는 이제 장모님이랑 술을 먹다가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네. 노래방 갔는데 이제 신나게 노는 모습을 장모님께서 보시고 그때 좀 저한테 추천을 좀 해주셨거든요. 가수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너는 그냥 트로트 가수 해라.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네, 근데 장모님이 이제 어떻게 그 인맥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네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근데 목소리가 이제 들어보면 또 트로트랑 그냥 잘 어울리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따로 이제 트로트에 대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신 거죠? 그냥 네, 타고난 대로. 그렇죠. 그냥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워낙 좋아하고 특히 네네. 좀 신나는 노래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약간 좀 뽕삘이 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보컬적으로. 네네네. 근데 굉장히 우리 일영님은 트로트 느낌이 잘 맞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카랑카랑하지만 그 안에 약간 뽕삘이 난다고 해야 되나 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더 가다듬어야지. 갈고 닦아. 어차피 뭐 이제 정규 1집이니까 네네네. 이제 나중에 정규 10집 정도 되면 예. 정말 그 뭐 경지에 오르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가수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가수 말고도 또 이제 하시는 일이 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네. 뭐 최근에는 뭐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죠? 네, 한 잔 먹고 네, 일단 네네. 최근에는 이제 지금 키즈 카페를 어떤 느낌의 카페죠? 거기가?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는 이제 모래놀이를 하는 키즈 카페인데 아이들이 와서 이제
모래놀이를 좀 재밌게 하고 가는 그런. 아 실제 이제 모래를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요즘에 좀 모래가 물론 찾아보기도 힘들고 네네네. 놀이터를 가도 요즘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놀이터에. 없어요. 네. 네, 부산 이상한 바닥이잖아요. 네, 우레탄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래가 요즘에 모래가 간혹 있는 곳을 찾아도 뭐 그렇게 고양이들이 거기다 똥을 싸고 아 위생적으로. 네, 위생도 좀 더럽다고 네네네. 하는데 근데 요즘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네네. 애들이 모래를 만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키즈 카페를 네네. 만들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네네.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듣기로는 되게 좀 잘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오실 수도 있겠고, 네네. 뭐 아빠가 올 수도 있고 엄마가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기들이랑 이렇게 네네. 오면은 그러면 이제 아기들은 이렇게 거기서 뭐 모래놀이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계실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모님은 그냥 뭐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아이가 연령대가 한 4살 정도 넘어가면 혼자서 충분히 잘 놀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 밖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네네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많이 좋아해 네.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기가 어릴 때 힘들면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아. 안 되고 네, 맞아요. 또 아기가 있으니까 뭐 뜨거운 커피를 마시기도 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아기들도 모래를 만지면서 좋아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다.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금 뭐 놀이터에 이미 모래가 다 사라졌지만 네. 사실 뭐 놀이터에 그 모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래랑 이런 건 좀 약간 위생상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똥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카페가 더 번창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과거에 또 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뭐 호프집도 해보고 네네. 뭐 치킨집에서도 해보고 네네. 뭐 만화책방, PC방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그걸 어떻게 일용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아르바이트 말고 정말 건축 네. 현장에서 이렇게 네, 벽돌 나르고. 네, 그렇죠. 일용직 그것도 해보고. 그럼 몇 살 때 봤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네. 아무래도 20대 초반, 10대 군대 가기 전에? 네,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못 해봤는데 네, 맞아요.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뭐 괜찮았나요? 그때는 그냥 뭐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계셨지만 제 힘으로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가장 제가 제일 좋았던 아르바이트는 꿀알바. 네. 그 책방에서 저희 때 당시에는 그런 네. 만화 책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카페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물론 뭐 많이들 이제 뭐 드라마도 보시고 만화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뉴스도 보시고 네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책이나 뭐 비디오 네네. 이런 거 대여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는 그렇죠. 그런 시대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많이 가는 책방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주인분께서 한번 내가 일이 있어서 그런 너네 봐달라고. 해볼래? 뭐 얼마씩 줄게. 예.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네네. 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나이도 어렸었고 네네. 그때 나이도 어렸었고 일단 만화책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물론 너무 좋네요. 좋았어요. 네. 하면서도 너무 좋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웹툰을 보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좀 아날로그 감성대가 좀 맞아요. 있었는데 또 그런 느낌이 있죠. 요즘에는 너무 디지털화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참 그 전자오락에 빠졌을 때 커서 오락실 주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오락실도 옛날에 진짜 많았죠. 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번화가에 가야 하나 있을까 말까.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 뭐- 다 없어져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잘 하셨나요? 저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아. 엄청 잘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2. 네, 2. 네, 2.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써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때 제가 이제 뭐 부모님께서 주신 돈들을 많이 갖다가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다 뭐 제가 공부한다고 받아놓고선 네. 그렇게 좀 해서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거의 뭐 제가 탑 수준이었어요. 탑 수준. 네. 동네 쌓아놓고 이렇게. 뭐 아니 와서 대전을 하죠. 저는 계속 아. 하는 거죠. 100원만 있으면 저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죠. 그 당시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서 붙어요. 그냥 진짜 싸움도 일어나고. 저는 맞을 뻔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저보다 형들이 네. 저한테 자꾸 지니까 아. 잠깐 나와라. 위험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고 제가 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싸움은 못했거든요. 그죠.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잘했는데 그 현명한 싸움을 못해서 제가 네. 좀 많이 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주태가 혹시 어떤? 전 다 잘했어요. 아. 당연히 뭐 우리 뭐 알고 있는 켄 류로 기본인데 네네. 전 그 외에도 이제 뭐 모든 캐릭터 춘리로도 뭐 다 이기고 장기의 푸드르고 사람들이 좀 꺼려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블랑카라든지 맞아요. 뭐 달심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얼마 전에 저는 다 제압을 할 수 있던. 새로운 사실을 네. 또 제가. 그리고 이제 가일이라고 있었어요. 가일. 알죠. 가일로 저는 이제 그 원래 없는 기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닿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넘기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버그라 그러죠. 네, 버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네. 저같이 맨날 돈을 넣고 있는 사람만 네. 저도 배웠죠. 누군가한테 고수한테 배웠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얘기가 너무. 갑자기 오락실 얘기가 나오면서 재밌네요. 네. 요즘 길 가다 보면 이제 뭐 오락실 써 있는 데는 실제로 그런 오락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좀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봐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 하여튼 화제를 갑자기 또 바꿔서 너무 네, 오락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빨랐네요. 혹시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일영님이 그러니까 이제 삶의 과정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혹시 뭐 이렇게 뭔가 뭐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또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어렸을 때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일단은 저는 딱 한 명 찝지는 못하겠어요. 뭔가 여러 명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존경스럽다, 이 사람이 내 멘토다 이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봐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좀 보고 배울 점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해서 배우고 리스펙하고 뭐 그런 편이에요. 저는 아까 이제 여쭤보려다가 이제 안 여쭤본 건데 사실 이제 뭐 내가 춤을 추겠다라든지 뭐 이런 길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네. 제가 좀 고집을 피웠었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무릎도 한번 꿇었었어요. 춤추게 해달라. 제발 춤추게 해달라. 반대하셨군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아마 좋게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네. 어떻게 널 말리겠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는 조금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네네. 근데 뭐 결국에는 그때 뭐 어떤 대회를 입상해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네네. 그렇게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일영님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걸 보고 네, 부모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쵸. 네, 생각이 드네요. 거의 이제 막자네요 이제. 네, 거의 그렇죠.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얘기를 많이 잘 들었는데 혹시 뭐 우리 일영님이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좌우명 같은 거 있을까요? 좌우명이요. 네. 네. 물론 다 누구나 있겠지만 저는 제 좌우명은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르바이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본 게 좀 뭐 인생이 뭐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좀 최대한 많은 경험을 네네.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인생에 있어서나 아니면 가수 활동에 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좀 뭐 희노애락을 일단 좀 많이 겪기도 했었지만 네네. 뭐 그런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좀 이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힘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걸 다 겪어봤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 엄청 잘 살진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밥 먹는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관점이 이제 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노랫말들도 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네. 자작곡이잖아요. 네네네. 가사도 쓰고 네네. 멜로디도 쓰고 그 노래를 만들 때는 어떤 좀 배경이나 뭐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그 노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첫 자작곡인데 네네. 이제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네네. 어쨌건 제 첫 자작곡이기 때문에 애정이 되게 많이 가는 노래인데 갑자기 이게 뭐 그렇다면이란 이 단어에 딱 꽂혔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정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 평소에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했었는데 그냥 거기 이제 딱 꽂혀서 이제 노래 가사랑 풀어보다 보니 와이프가 생각이 나고 와이프한테 좀 이제 하고 싶은 말들 그런 말들을 적어서 가사로 만들어냈죠. 얼마 전에 작사가 상도 아, 네. 하셨잖아요. 아주 감사하게 첫 번째 작품으로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감사하게도 그런 큰 상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네. 좋은 노랫말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작사가 상. 감사합니다. 제가 작사한 노래가 지금까지 몇 천 곡인데 네. 저도 아직 못 받았던 아. 작사상을 받으셔서 단 한 곡으로 아, 부럽습니다. 네. 아, 네. 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또 네.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200길의 인생포차의 공식 질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질문은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해낸 질문인데, 우리 일영님에게 있어서 네. 자 네. 레트로 감성이란 무엇인가? 정말 굉장히 신선한 질문인데요. 생각지도 못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레트로 감성. 저에게 레트로 감성이란 만화책이다. 저한테는 전적. 네. 그렇습니다. 네. 만화책을 보면 약간 옛날 기억이 좀 나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책방들이 많이 사라졌고 만화책을 이제 좀 대여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또 약간 후각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냄새를 맡았을 때 네네네. 그 무슨 특유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약간 레몬 향 나는 그런 방향제를 맡으면 군대에 있었던 군대 네. 화장실에서 많이 맡아. 누구나 네,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절의 향수라 그러잖아요. 네. 뭐 후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예. 왜냐면 시각적으로 만화책을 보면 저 지금도 이거 만화책을 넘길 때 그 책에서 나는 그 냄새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자 오락실 가면은 특유의 냄새, 지하의 냄새가 있어요. 왜 오락실 다 지하였을까요? 싸니까. 네. 월세가 싸니까. 네, 그렇죠. 그 지하에 그 쿰쿰한 냄새가 있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냄새를 맡으면 네, 갑자기 네. 어릴 날의 그 생각이 나면서 네.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트로 감성을 한번 여쭤봤고 끝으로 우리 이제 200길의 인생 포차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바람 그리고 끝 인사를 한번 전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0길의 인생모차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또 200길님이랑 너무나도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주제로 또 불러주시면은 자주 나올게요. 다음 주 게스트가 제가 섭외가 안 되면 네. 아예 그냥 고정으로 고정으로 나와도 나오시는 네, 정말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번에 정규 앨범 대차게로 돌아온 만큼 많은 이제 뭐 행사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짠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길의 인생포차 우리 출연해주신 가수 네, 이러입니다. 네, 안녕.